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해서 이제 그 정정 구조가 어떻게 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요. 이번에도 이제 재료역학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정정 구조물의 끝이 나고요. 교재를 보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뭐 판사할 내용은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트러스 해석입니다. 트러스도 어떻게 보면 정정입니다.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06입니다. 06. 트러스의 해석 찾아보시고요. 음영 1번입니다. 트러스 부재 해석해서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트러스의 정의. 최소한 3개 이상의 부재를 접합시켜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부재 또는 이러한 부재를 조합시켜 만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트러스고요. 2번은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현재, 수직대, 결점, 결정교양, 그 다음에 트러스 종류는요. 프레트레스, 하우트레스, 와렌트러스, 비렌틸트레스라고 해서요. 뒷부분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트러스냐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트러스의 모양을 보고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용어니까요, 그냥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트러스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양가루 2번입니다. 트러스 해석의 전제 조건. 요거 저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기억. 모든 외력의 작용선은 트러스를 품는 평면 내에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은, 부재들은 마찰이 없는 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회전할 수 있다. 접합은 모멘트 접합이 아니고 핀입니다. 핀. 회전할 수 있다. 뭡니까? 모멘트의 합은 제로라는 얘기죠. 제로. 모멘트 합은 제로. 요거라는 거죠. 니을, 모든 부재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 충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축 방향력으로 인한 휘는 힘,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방금 얘기했어요. 핀으로 연결됐으니까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축 방향력만 작용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양가로 3번입니다. 절점법과 절단법. 절점법이라는 게 있고요. 절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영은 판서를 통해서 샘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뭐 절단법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절단법 적용 순서.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하겠지만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절단법 적용 순서 니을입니다. 니을 저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절단법 적용 순서 1번 결적법과 같이 트러스 전체를 하나의 보로 가정하여 반력을 산정한다. 2번 미지 부재력이 3개 이하가 되도록 가정 단면을 절단한다. 3개 이하. 3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4번 부재력은 모두 인장으로 가정하고 인장 늘어나는 거니까 인장입니다. 인장력으로 가정하여 산정하고 결과가 플러스면 인장, 마이너스면 압축. 뭐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반대면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트러스의 영부재 판별입니다. 트러스의 영부재 판별. 트러스의 영부재를 판별하면은요.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영부재 판별 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 그냥 거의 암기하시는 수준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고요. 제가 오늘 판서를 통해서 트러스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트러스까지 왔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역학으로 하면 한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3분의 1 정도. 지지난 시간에 재료역학을 조금 했으니까 한 3분의 1에서 조금 더 온 거겠죠.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트러스 해석입니다. 트러스의 해석도요. 힘의 평형 조건에서 만족합니다. 왜냐? 정적인 정정 구조물이니까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모든 절점은 힌지입니다. 절점은 힌지다. 이거 좀 숙지하시고 가시고요. 그럼 모멘트 합은 제로죠. 모든 하중은 절점에 모인다. 모든 하중은 절점에 모인다. 자, 그러니까요. 축 방향력만 작용합니다. 이 2개가 합쳐서 축 방향력만 작용한다. 축 방향력만 작용한다. 제가 교재를 보면서 쭉쭉 읽었던 부분이요. 요지는 요겁니다. 요지는 요거니까 요건 쭉 알아주시고요. 아까 또 해설법이 있었습니다. 해석법은요. 절점법이라는 게 있고요. 절점법이라는 게 있고요. 절점법. 왜요? 절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단법.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절전법, 절단법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고차 해석으로는요. 단면역 가정법이 있습니다. 단면역 가정법. 단면역 가정법이 있는데요. 단면역 가정법은요. 이건 고차입니다. 고차. 특수해가 있습니다. 특수해가 있으니까요. 아마 요거까지는 안 하실 거고요. 책에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학부 과정에도 없고요. 이것도 저는 아주 일부만 그냥 이 개념만 알았으니까요. 절전법하고 절단법은 제가 샘플을 통해서 샘플 문제를 통해서 좀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해석법에서 절전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절전법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절전법 샘플 문제입니다. 샘플 문제. 문제를 가지고 하시면 편합니다. 자, 제가 한번 트러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트러스고요. 요게 30도라고 합시다. 여기 30도, 요것도 30도. 이렇게 하고요. 요게 이렇게 돼서 요거는 뭐 L이니까 2분의 L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 샘플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제 반력산정입니다. 반력산정 1번. 반력산정인데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잖아요. 반력산정 힘이 여기에 뭐 숫자로 줘볼까요? 숫자로 한 10kN 작용한다. 우리 숫자로 한번 줘볼게요. 10kN 작용하니까 여기서 모멘트 합은 제로, 모멘트 합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요. 아마 여기는요. 이거 A, B, C, D라고 할게요. R, A는 아마 요거의 반이니까 5이고요. 그죠? 요것도 RC는요. RC, VC 똑같습니다. 반력이니까요. 요 정도 이제 바로 나오겠습니다. RA는 5, RB는 5. 바로 나오겠죠. 이제 뭐 여기 해가지고 모멘트 합은 제로 이거보다 이제 바로 나올 겁니다. 요 정도의 수준은 좀 나오겠죠. 자, 절전법입니다. 2번 절전법. 절전법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걸 T1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를 T2, T3, 뭐 T4, 뭐 T5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T1이라고 하자고 합시다. 그러면요. 요걸 가지고 요 절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릅니다. 어렵지 않죠? 절점을 기준으로 자른다. 절전법. 그죠? 어렵지 않아요. 절전법을 자른다. 그러면은 A를 기준입니다.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게 몇 도냐? 30도. 뭐 문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력을 넣어야죠. 반력. 이렇게 된 것을 뭐 5kg, 5kN, 뭐 kN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가죠. 아까 그 가정에서 인장을 기준으로 하고 부호가 반대면 압축이다. 부호가 그대로면 인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T1 늘어나는 거 플러스로 잡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아까 여기 T4라고 했나요? 아무튼 T1, 1, 2, 3, 4, 5니까 4로 해볼게요. 그대로 해도 됩니다. T4, 4 이렇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힘의 평형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거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R이 이렇게 지나가요. R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 세타각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힘의 분리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요. R 코사인 세타. 요거는요. R 사인 세타. 이거는 수학이에요. 삼각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입니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이 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T1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T1이에요. T1.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T1입니다. T1에 대해서 요렇게 작용하고 요렇게 작용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얘는요. 여기에 30도니까 뭐 코사인으로 하셔도 되고 사인으로 하셔도 되지만 여기가 60도네요. 90도니까. 저는 코사인이 더 유용한 것 같아서 코사인으로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얘는요. 얘입니다. 얘는요. T1 요렇게 가니까 그죠? 코사인 30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얘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 T1
사인 30도 아니면 이렇게 해서 코사인 60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나 아니면 T1 사인 30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요걸로 해볼게요. 똑같은 말이니까요. 이렇게 되고. 자,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뭐 힘의 평형 조건, 힘의 평형 조건, 절전법에 뭐 아무튼 힘의 평형 조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른 거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랑 똑같은 개념이죠. 자유물체도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 조건에서요. 시그마 V는 제로, 시그마 H는 제로. 모멘트는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V는 제로, 시그마 V는 제로. 자, 여기 5kN 있고요. 5. 위로 가니까 플러스. 그죠? 요거 T1 코사인 60도. 위로 가니까 플러스. 그죠? T1 코사인 60도.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또 있나요? 없네요. 이게 제로. 그죠? 제로. 시그마 H는 제로. 그죠? 시그마 H 제로. 그러면 요거 T1 코사인 30도. 그죠? 요거죠. 그다음에 T4가 있네요. T4 이퀄 제로. 요게 1식, 요게 2식이네요. 우리가 식이 2개고 미지수가 하나, 2개네요. 하나, 2개. 그러면은 식이 2개고 미지수가 2개니까 뭐 계산하면 될 겁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요. 따라서 T1은 제가 좀 빨리 계산 한번 해봤어요. 10이고요. 그 다음에 T4는 아마 5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절전법.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좀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T3을 구하고 싶어. T3을 구하고 싶으면요. 자, T3에서 요 B입니다. 좀 다시 3번이라고 해볼까요? 3번. 절전법 절전법 두 번째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게 B입니다. 요게 B. 아까 이렇게 있었을 때 요게 30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60도.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자, 요것도 60도.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서 잘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요 절점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게 얼마야?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잘라서요. 요거는 잘랐으니까 이렇게 잘랐으니까요. 요로 가는 게 아까 T1 인장으로 먼저 가서 플러스를 하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T3이네요. T3 요로 가는 게 T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요. 요걸 기준으로요. 예. 요렇게 수직력과 수평력으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수직력과 수평력으로 아마 요렇게 하나 나눠주고 요렇게 하나 나눠주실 겁니다. 요게요. 요게 T2니까 얘는요. 여기가 60도니까 30. 그죠? T1 코사인 30도. 요겁니다. 요거는 T1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60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어요. 자, 얘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좀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분배가 하나 될 거고요. 요렇게 분배가 하나 될 겁니다. 그죠? 요게 60도니까 여기는 30도입니다. 요렇게 따지면 T2 그죠? 이렇게 하니까 코사인 30도. 요겁니다. T2 요렇게 하니까 코사인 60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힘의 평형 조건이 만족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V는 제로에서 자, T3 마이너스 밑으로 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있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건 없네요. 요게 있네요. 요게 있으니까 T1 코사인 60도. 그죠?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죠? 얘도 있네요. T2 코사인 60도. 얘도 밑으로 내려가네요. 마이너스. 이게 0. 그죠? 0. 그다음에 시그마 H는 0이잖아요. 0. 시그마 H는 수평력은 0. 이렇게 되니까 T1 코사인 30도. 마이너스죠. 30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얘도요.
T2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네요. 플러스. 뭐 또 더 있나요? 수평으로 가는 거? 없네요. 이게 0이네요. 0. 자, 여기서 T3, T2, 그 다음에 T2, T1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T1은요, 여기서 구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10 구했어요. 요거는 구했으니까 미지수가 아니에요. 미지수가 아닙니다. 요렇게 1번씩, 요렇게 2번씩이고, 미지수는 T3입니다. T3 하나하고 T2 하나 하고요. 식 2개, 미지수 2개, 그러면 구할 수 있죠. 아마 그래서 T3을 제가 구해보니까요. T3은 제가 미리 구해봤어요. T3은 아마 60이 나올 거고요. T2는요 아마 마이너스 10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자, 요게 뭐라고요? 절전법입니다. 절전법입니다. 자, 조금만 칠판 지우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트러스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뭐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트러스에서 정리해서 보면 모든 저점은 힌지고, 그다음에 모든 하중은 저점이 모이고 축방향만 적용한다. 그렇죠? 해석법엔 절전법, 절단법, 단면역 가정법이 있는데 지금 절전법을 했어요. 절전법. 남아있는 건 절단법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칠판 좀 지워볼게요. 어려운가요? 뭐 특별한 개념은 없죠. 그죠? 그냥 힘의 평형 조건이죠. 힘의 평형 조건. 힘의 평형 조건이에요. 힘의 평형 조건을 다 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수평력이 어떻게 붕괴되고 수직력이 어떻게 붕괴되고 뭐 특별한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방법의 개념의 차이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좀 지워보고요. 어차피 칠판을 다 잡아먹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절전법 들어가기 전에 트러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러스에 대해서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면역이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할게요. 그러면 그 0이 되니까 그냥 없다고 바로 나오면 부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1, 2, 뭐 3번으로 할까요? 1, 2, 3번. 아까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숫자는 잘 개념이 잘 안 나네요. 단면역. 이거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단면역이 0인 부재. 아이고. 0인 부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직각으로 만나는 겁니다. 직각으로. 두 부재가 직각을 이루는 절점. 동그라미로 할까요? 두 부재가 직각으로 이루는 절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두 부재가 직각으로 이루어진 절점이고요. 세 부재입니다. 세 부재가 한 절점 두 개는 동시상에 있는 거. 세 부재가 2라고 할게요. 그냥 세 부재가 동시에 한 절점으로 이루고요. 절점이고, 그리고 두 부재는 동일선상. 두 부재는 동일선상. 이때는 부재가 0입니다. 한번 제가 샘플 한번 볼게요. 자, 요거 2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 90도를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뭐 트러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요게 이렇게 하나 좀 그리고 여기 붙어져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있다고 봅시다. 뭐 요게 A, B, C. 뭐 요 정도 트러스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박공 트러스에서 뭐 배웠어요. 뭐 왕대공, 빗대공, 이렇게 나면 달대공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달대공도 한번 그려볼까요? 뭐 개념은 없는데. 자, 아무튼 그려보겠습니다. 자, 세 부재가 한 절점에 만나고 두 부재는 동일선상. 자, 세 부재가 한 절점에 만나고 두 부재가 동일선상. 그럼 얘는 0입니다. 세 부재가 하나, 둘, 세 부재가
한 절점에서 만나고 두 부재는 동일선상. 얘는 0이에요. 얘는 계산해도 0이 됩니다. 자, 요거 지워 볼게요. 이해됐죠? 요거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다시 좀 더 볼게요. 세 부재가 한 절점. 하나, 둘, 세 부재가 한 절점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두 부재는 동일선상. 아, 얘 0입니다. 얘 0. 다시 요거 볼게요. 요거. 세 부재가 하나의 절점으로 만나고 두 부재는 동일선상. 얘 0입니다. 요거 0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요. 여기 만약에 P가 작용했다고 봅시다. P가 작용해도 이렇게 꺾으면, 아까 절점에서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작용합니다. 자, 세 부재가 한 절점에서 만나고요. 세 부재가 한 절점에서 두 개가 동일선상. 요거 0입니다. 자, 요거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 A, B, C 해가지고 T1, T2, T3. 여기 만약에 P가 주어진다. 그럼 여기 2분의 P겠죠. 2분의 P겠죠. 그죠? 요거나 아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 계산해봤자 이건 다 0이라는 거죠. 확실히 0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그리면은 단면역이 0인 부재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는 했고요.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보처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트러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봅시다. 하중은 여기는 2분의 P, 여기는 크게 P, 여기도 P, 여기도 P, 여기는 2분의 P.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네요. 하나, 둘, 셋, 3P, 4P니까 여기는 2P네요. 반력은 2P입니다. 저희 계산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거 봅시다. 두 부재가 직각으로 이루는 절점. 두 부재가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절점입니다. 두 부재가 직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0입니다. 이거 0. 그죠? 두 부재가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 0입니다. 예. 그러면 요거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 요것만 0이죠. 요것만 0입니다. 요거는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힘이 작용하니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절단법으로 한번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해하셨습니다. 절단법. 트러스는 크게 아시는 것보다 트러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트러스 해석법에는 절점법과 절단법이 있다. 그리고 절단법과 절점법을 좀 간략하기 위해서 단면역일 0인 부재를 암기를 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한번 절단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좀 지워보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트러스나 이런 거나 다 정작 구조적인 물이기 때문에요. 힘의 평형 조건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자, 절단법 한번 해볼게요. 자, 절단법. 이제 번호는 모르겠네요. 넘어가가지고 절단법 샘플. 절단법 샘플. 자, 아까처럼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나름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요. 요게 A, B, A, B, 요거를 B라고 할까요? A, B,
C, D 뭐 쭉쭉쭉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 이거를 구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 부재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아까 0인 지점에서 두 부재가 직각인 지점은 0이다. 이건 우리는 답을 알고 가고 있습니다. 알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구해 볼게요. 구해 보는데 이제 절단법이니까 이 점을 구하는 데에서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끊고요.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고 아마 요거는 이렇게 만날 거예요. 요게 A점, 요게 B, 요게 C점, 요게 D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화중을 잠깐 빼먹었는데 아까 화중처럼 요게 2분의 P 2분의 P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는 2P가 되겠네요. 반력 2P. 자, 요게 1번 반력 산정입니다. 이제 뭐 힘의 평형 조건에서 모멘트 합으로 안 해도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거죠. 두 번째는요. 절단법입니다. 절단법을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반력이니까 우리 뭐 계속 이렇게 했어요. 힘의 평형 조건에서 반력 구하고 자유물체도 그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2P입니다. 2P. 자, 그러면 요거 조금만 지워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작용하는 게 있어요. 요게 T1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작용하는 걸 T2라고 하고요. 요렇게 작용하는 걸 T3라고 할게요. 항상 인장을 기준으로 했다가 부호가 반대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지점에서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 모멘트 합은 제로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시그마 M A 이퀄 제로입니다. M A 이퀄 제로예요. 여기 또 2분의 P가 가네요. 2분의 P가 있네요. 그죠? 2분의 P가 있잖아요. 2분의 P로 하죠. 뭐 1 2분의 P로 하죠. 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합은 제로니까요. 뭐 1로 가는 것도 1로 T1도요. 이렇게 가니까 제로고 T3도 이렇게 가니까 제로고요. 이렇게 가는 2P도 제로입니다. 남는 거는 T1 곱하기 이쪽을 뭐 1이라고 할까요? 각각 1m 2m라고 할까요? 2m? 뭐 2m 뭐 괜찮고요. 각각은 1m, 1m라고 할게요. 뭐 거리를 제가 숫지를 않았는데 이게 2m라고 합시다. 2m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T1 곱하기 시계 방향이죠. 2m는 제로. 뭐 결과적으로 T1은 제로예요. 그죠? T1 제로. 우리 여기서 제로라는 거 벌써 알아놨습니다. T1은 제로. 자, 그리고요. 절단법에서 요 점입니다. 요 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요게 D 지점이잖아요. D 지점에서도요. D 지점에서도 0입니다. 그죠? 0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요게 T1입니다. 그러면 자, 요 삼각형을 하나만 그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요거 그린 겁니다. 여기는 2m예요. 여기 자체는 1m입니다. 그죠? 우리가 각을 몰라서 그래요. 각을 알면은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가 되죠. 루트 5. 요 정도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T입니다. 그러면 요 T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을 거고요. 이건 수평력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가는 수직력이 하나 있을 거고 수평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T2입니다. 그럼 요게 T2 루트 5분의 이렇게 가죠. 1이라는 게 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얘는요. T2분의 루트 5분의 위로 가죠. 2라는 게 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정도는 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그마 m은 0이니까요. 자, 요거 먼저 해볼게요. 2분의 p 곱하기 1m 식의 반대 이렇게 되고요. 식의 반대 맞죠? 그 다음에 2p 곱하기 1m네요. 1m 식의 방향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더하기로 한 겁니다. 루트 2 f 루트 5분의 2분의 여기 1m죠? 1m 식의 방향 플러스 그 다음에 요쪽은요. 요쪽입니다. t2 루트 5분의 1에 이렇게 가니까 2m입니다. 2m 곱하기 2m 이렇게 반식에 하나 남은 거 t3도 남았죠. t3 곱하기 2m네요. 2m 반식의 방향 마이너스 이퀄 0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뭐 t2 하나밖에 없어요. t2 하나. 요 식이잖아요. 요 식에 t2 하나, 식 하나. 그러면 t2가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t2가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t2를 계산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t2가 아마 계산해 보시면은요. 이걸 뭐 저기 계산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이너스 1.5에 뭐 2분의 루트 5가 나올 겁니다. 아마 답을 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요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요게 나오면 정답. 요게 절전법. 어렵지 않죠? 요게 절전법입니다. 자, 트러스에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뭐 있으니까. 트러스는요, 모든 절점이 힌지고요. 모든 절점이 하중은 절점으로 모인다는 거. 축방향력만 작용한다는 거. 절전법, 절단법. 단면력은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되고요. 영인부대는 세 점이 만나는 거. 아까 뭐 세 점이 만나서 여기는 이게 0입니다.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0이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면 요거 0이라는 거. 그렇게 좀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교재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잠깐 좀 칠판 좀 지울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정정에 대해서 끝이 났고요. 이제 대단원에 맡긴 이제 재료 역학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건데요. 뭐 타이틀은 뭐 재료 역학의 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재료 역학입니다. 재료 역학. 우리가 역학이 나오는 게 그다음에 그 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료 역학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처진과 처진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거고요. 처진과 처진각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제 그 변이 적합족번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제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학이 끝나요. 자, 재료 역학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교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07번 재료 역학의 기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 하면서 재료 역학을 모르시고 가면 단면 1차 모멘트의 중요성과 단면 2차 모멘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요거는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때 한 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보고 제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재료 역학의 기초. 그래서 01번 재료 역학의 기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음영 동그라미 1번. 응력의 개념. 동그라미 2번 응력의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요게 메가 파스칼.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판서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응력의 종류에는요. 수직 응력과 법선 응력. 요게 전단 응력입니다. 수직 응력과 뭐 법선 응력이 있다는 거, 그것도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판서를 통해서요. 책이 좀, 교재가 좀 자세한 부분이 있지만 어휘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변형률도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를 변형률이라고 하고요. 자, 휨 변형률에서 보면은요, 로우분의 1, 그 공률로 된 게 있습니다. 공률로 된 게 y분의 입실론,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g는요, 2 가로 열고 1 비분의 탄성계수 2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암기하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고요. 3번 비틀림 변형력입니다. 비틀림 변형력. 비틀림 변형력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비틀림과 모의 응력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비틀림 변형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시면 이제 비틀림까지 오시면 역학에서 비틀림을 극복하면은 역학을 극복할 수 있어요. 비틀림을 극복하면 다음 시간에
좀 긴장을 하셔서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틀림을 이제 극복을 하시면 역학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양가로 5번입니다. 후쿠의 법칙입니다. 시그마는 2 입실론. 다음 페이지 뭐 문제 몇 개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휘응력은요. 응력은 I분의 MY 지난번에 외워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그 휘응력 공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뭐 공률도 나와가지고 공률은 로분의 1은 2i분의 m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책을 보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부호하고 제가 있는 부호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항복 모멘트와 소성 모멘트 이것도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소성 중심층의 위치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이상한 그림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단 응력은요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전단 응력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단 응력 타워는 IB분의 VG 이것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 중심 이렇게 되고요. 편면 응력하고요. 뒤에 보면 모래 응력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모래 응력원하고 그 다음에 비틀림에 대해서 공부하면은요 아마도 역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아시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서를 통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해보고 못하면 다음 시간에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재료 역학입니다. 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 역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 역학에서 모든 게 좀 나온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할게요. SI 단위입니다. SI 단위 힘입니다. 힘 F는 1kg을 힘 F는 뉴턴의 단위를 쓰고요. 1kg을요. 1m per 세크 제곱으로 가는 것을 1뉴턴이라고 합니다. 이건 암기 이렇게 해주고요. 자, 2번 압력입니다. 압력은 제가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힘은 단위 면적당 파괴하는 능력이 달라. 그래서 뭐 분필로 누르는 거하고 바늘로 누르는 거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스칼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었고요. 파스칼 PA라고 하고요. PA 단위는요. 메타 제곱분의 뉴턴입니다. 메타 제곱분의 뉴턴이라서 이건 상당히 작은 거라서 메가 파스칼로 나옵니다. 이건 교재에도 나왔죠. 이건 대문자로 써볼게요. mm 제곱분의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리 제곱분의 n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 밀리미터의 제곱분에 된다는 거. 3번 단면력입니다. 단면력은요 계속 그 부호 규약 때문에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외력에 저항하여 단면 내부에 발생하는 힘. 이거 지난번 했습니다. 단면 내부에 발생하는 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요. 돌려보기 하시면 됩니다. 돌려보기 하시면 좋겠고요. 자, 축방향력. 가장 지배적인 거죠. 축방향력. 가장 지배적인 힘입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지배적인 힘이고요. 축방향력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재료가 있으면 힘의 방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요. 인장이죠. 늘어나서 부피가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압축은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축방향력. 요거 필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왜 그러냐면요. 요것만 보고 그릴게요. 요것만 보고 그리면 우리가 왼쪽으로 하면 항상 플러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 요게 마이너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셨는데 축방향력은요. 늘어나면 플러스, 줄어들면 마이너스라는 거. 요 개념 때문에 좀 중요하게 했고요. 전단력입니다. 전단력은요. 이렇게 힘의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꺾여지려고 하는 걸요. 플러스.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되는 게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마이너스. 좀 필히 외워달라고 좀 했습니다. 아마 전 시간에 뭐 자유물체도 하면서 요걸 계속 강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좀 필히 부호만 잘 맞추면 아마 성공한다고 했었을 겁니다. 그다음 모멘트입니다. 모멘트가 아니죠. 힘 모멘트죠. 힘 모멘트. 두 개의 힘이 작용하니까. 힘 모멘트.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게 플러스. 위로 블록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게 마이너스. 좀 암기해달라고 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4번 응력입니다. 응력은요, 이렇게 시그마라는 표현을 쓰고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요, 변형률은요,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거고요. 자, 5번 포화성비. 포화성비는요, 어떤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렇게 늘어났다고 봅시다. 그럼 재료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서 요 폭도 좀 줄어드는 걸 보이십니까?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 델타 L이고요. 원래 폭분의 뭐 D라고 할까요? 변화된 길이 D 다시라고 할까요? D 다시. 포화성비는요, U라는 용변을 쓰고요.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량분의 길이의 방향분의 폭방향입니다. 그럼 델분의 델타 L분의요. 그 다음에 D분의 D 다시. D분의 D 다시. 이거는 다시 쓰면 L분의 이거 다시요. 이거 다시 쓰면 L분의 L 마이너스 L 다시 마이너스 L이고요. 그죠? L 다시 마이너스 L이고요. 이게 L 다시죠. 델타 L이 아니고요. L 다시죠. 델타 L은 요게 델타 L이고요. 그죠? 요거는 D분의 D 다시 마이너스 D. 자꾸 헷갈리게 했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후쿠의 법칙입니다. 후쿠의 법칙. 정리 다 되죠? 후쿠의 법칙은요. 응력도 하고 변형도는 비례하더라. 근데 우리는 역학을 공부하고 산수를 역학을 공부하니까 는이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탄성 계수를 넣고요.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요.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연직응력이고요. 연직응력. 전당응력 타원은요. GR이라는 거. 이것도 한번 돌아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제너럴 모터스가 굉장히 21세기에 좀 전망을 줬어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21세기에 정말 굉장한 어떤 뷰를 줬습니다. 어떤 전망을 줬습니다. 요게 포화성비입니다. 포화성비.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해달라고. 요거 아마 기술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요것도 유추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좀 지울게요. 후쿠의 법칙까지 갔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정리하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아마 요 부분이 재밌을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재료역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재료역학에서 좀 많은 부분이 유추가 되고 탄생이 나니까요. 이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후쿠의 법칙까지 갔고요. 자, 후쿠의 법칙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서 뭐 강성도 좀 해보고 응력은요. A분의 P. 그죠? 그 다음에 입실론은 L분의 델타 L. 그죠? 그리고 응력은 E 입실론. 그죠? 그러면 얘니까 A분의 P는 2분의 L 델타 L이네요. 그죠? 그러면 델타 L은요. 2A분의 PL이죠. PL. 2A분의 PL. 요거 암기죠, 요거 암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유추하고 나올 유추하고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강성입니다. 강성. 단위변이 1을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양, 단위변이 1. 단위변이 1이 나왔을 때의 힘을, 단위변이 1이 나왔을 때 힘을 강성이라고 하고 강성을 K로 표현한다. 1, 단위변이 1, 그리고 2A고요. 2A분의 PL인데 P 대신에 K로 정리하면 K분의 L분의 2A. 이것도 암기죠. 강성. 이렇게 됩니다. 강성도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곡률 기억나십니까? 곡률. 이건 쓰지 않을게요.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곡률 로분의 1은요. 로분의 y분의 입실론. y분의 입실론. 좀 또도 있죠? 2i분의 m. 이것도 지난번에 유추했던 겁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시간으로 가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요거 좀 아셔야 되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요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요. 응력입니다. 응력, 전단응력, 전단응력. 보다 힘응력, 휘응력하고요. 요건 여기다 쓸게요. 이제 다 나왔으니까요. 10번. 응력입니다. 휘응력, 이거는요. I분의 M, Y, 그죠? 전단응력은요. 타원은 I, B분의 VG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필히 암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십니다. 유추도 제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I가 단면 2차 모멘트, 뭐 G, 저는 용어가 G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G 뭐 S라고도 하겠는데 G 단면 1차 모멘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가 나와서 앞에 걸 다 설명드렸어요. 요게 재료 역학에서 나왔던 겁니다. 기억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 2, 3분 시간 남았으니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지금 할 게 많으니까요. 단면 1차 모멘트, 이거는 지금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유출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시간에서요. 그리고요, 이거를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시면 좀 버겁습니다. 버거우니까요.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요,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서 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 우리는 단면 1차 모멘트를 G라고 표시를 합니다. 단면 1차 모멘트를 G라고 하고요. G는 기억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A를 가지고요. 어떠한 단면의 모멘트를 가지고 Y를 해가지고 DA 요거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요게 B고요. 요게 B고 요게 H라고 합시다. 뭐 어렵지 않은 거죠. DA는요. 미소변이 요 Y분의 DY분의 요거를 DA라고 합시다. DA.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G는 적분 0부터 H까지 Y DA인데 이 DA를 B랑 합치면 면적이죠. Y를 곱하기 D랑 합치면 면적입니다. 그죠? 미안해요. B랑 합치면 면적입니다. 그죠? Y는 이거고요. DA인데 DA는 요거고요. 요거고
요 조그만 dy분의 요게 요 dya니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dy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요 y는 y니까 2분의 1 y제곱 b 이렇게 되나요? 적분을 하면 0부터 h까지 0부터 h까지 h 이렇게 하면 2분의 1 y 대신에 h니까 h제곱 b네요. 그죠?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b h 분의 2분의 h네요. 요게 a고요. 요게 2분의 h입니다. 그죠? 아, 요거 암기죠? 요거 암기. 이렇게 됩니다. 반면 1차 모멘트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시간이 돼서 그런데 좀 할 게 많아서 여기서 좀 끊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서 여기에서 작용하는데 만약에 뭐 임의의 축에서 작용했을 때 단면 1차 모멘트, 임의의 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 이 부분은요 좀 할 게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도 차근차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것을 계속 자기 걸로 소화시켜야지 다음에 할 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래의 응력원이나 아니면 비틀림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지금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